나는 강력한 편관으로 태어났다. 게다가 천간엔 관살 혼잡이다. 금도 없고 식신이라곤 지장간에 숨어있다. 땅을 아무리 파도 편관에 대한 무기는 안 나올 듯 싶다. 어릴 때부터 나를 구속하는 부모님한테서 벗어나 내 인생을 구원해줄 소금과 빛 같은 존재의 남편을 만났다. 부모님한테서 도망치듯 결혼했고 지금은 이놈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 소금과 빛 좋아하시네. 지옥 같은 존재의 남편일 뿐이다. 감옥 속에 사는 지옥 같은 내 인생. 이놈의 남편은 뻑하면 나를 의심한다. 의처증은 약도 없다는데. 하지만 나는 약국에 가서 남편 의처증 고치려고 온갖 사정을 하며 약을 달라고 했다. 그런 약이 없단다. 그래서 난 쥐약이라도 달라고 했다. 이놈이 먹든 내가 먹든 먹어야 된다고. 아니면 농약이라도. 하지만 태어난 이유가 있을 듯하여 그냥 마음 공부하려고 한다. 근데 절에 가서,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라도 마음 공부해야 하는데 이놈의 남편은 계속 나를 의심한다. 여보, 폰 좀 줘봐. 너 남자 생겼지? 뭐 했어? 뭘 하고 돌아댕기다 지금 왔냐고. 이런 미친 새끼. 하늘이여, 남편 용서하지 마. 내 식신으로 남편 날려주지 못했던 리얼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 식신이 약해서 제살이 안 되니 미쳐. 차라리 무관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번 영상은 관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과연 정관이 있을 땐 멋진 남편이나 직장을 잘 만나는 것인가? 그럼 편관이 있을 땐 어떤 남편을 만나는 것인가? 무관성이면 남편이나 직장을 잘 못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타고난 성정을 뜻합니다. 육신은 그 오행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뜻합니다. 비식재관인의 육신 내에서 사회적 관계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 월지가 관성으로 태어났거나 연월에 정관이나 편관이 있다는 뜻은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책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천간의 관성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자제하며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이고, 지지의 관성이 있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환경이기에 규칙과 정해진 울타리 속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간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월지지장간 또는 천간에 투출한 관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같은 관성이라고 하더라도 정관과 편관의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정관은 꼬박꼬박 돈 벌어오는 남편, 사회적 조직체계가 잘 잡힌 직업. 편관은 경제활동이 다소 불안정한 남편 및 직업. 정관은 내부 활동이 강한 남편 및 직업. 편관은 외부 활동이 강한 내부의 조직체계에 맞추는 것이 아닌 외부 활동의 영역이 넓은 남편 및 직업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관은 가정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사회 조직의 질서를 잡는 역할이니 나 혼자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닌 서로 질서를 잘 지켜 개인적으로 튀는 행동을 억제하고 조직에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편관은 가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조직체계에 폐를 끼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겁이 중중한 팔자를 가진 혼자서 튀는 행위를 하는 사람, 조직에 대해 대항하는 식상이 강한 팔자, 무관성에다 재성이 강해 불필요한 일을 만들며 오버하는 사람, 인성이 많아 개인적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질서를 바로잡고 척결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정관격은 속한 팀에 대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관점을 딱 가집니다. 편관격은 속한 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나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똑같은 남편을 만나더라도 정관격은 가정 내 경제적 발전, 서로 협력하는 가정, 서로 잘하자, 힘내자, 나아가자, 성공하자 식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그러다 남편의 발전이 없으면 싸웁니다. 평관격은 가정 내에서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조금이라도 남편이 민폐가 된다면 과감하게 날라차기를 합니다. 상관이 날라차기 하는 것과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상관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날라차기를 하는 반면 평관은 조직의 안위와 평화 유지를 위해 날라차기를 합니다. 따라서 상관은 남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빠말대기를 때리고 평관은 남편이 가정의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빠말대기를 때립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부인이 상관이 없어도 평관이 없어도 부인의 상관 눈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 유지에 좋으며 부인의 평관 눈에는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 즉 가족끼리 밥을 같이 안 먹거나 가족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등 혼자서 개인적 행동하는 것을 완전 멈추고 가족 시스템에 맞춰줘야 본인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평관을 둔 부인이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 순간 남편도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딱 대기 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TV를 보거나 코를 골고 먼저 자고 있거나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을 경우 일단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샤워를 하고 채찍을 드는 순간 엉덩이를 내밀고 주인님, 오늘은 마음껏 때려주세요. 내 볼기짝을 식신으로 제살해주세요. 하며 키우고 있는 해피의 목줄을 훔쳐옵니다. 똑같은 남편을 만나더라도 자신에게 관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 두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양자라고 합니다.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정관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걱정하며 봅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 빨리 질서가 잡혀서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될 텐데 라며 보는 거죠. 평관은 뉴스를 보며 저 새끼는 왜 저 지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나? 저놈의 시키는 왜 묻지마 이런 범죄를 하냐? 묻지 말고 확 묻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타고난 육신이기 때문이고 자신 내에 들어오면 모든 관성은 정관과 평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천간에 정관과 평관이 같이 있는 혼잡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요?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니 말이죠. 차라리 무관성이면 깔끔하게 질서와 조직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질서를 이룰 텐데 말이죠. 무관성은 비경과 겁제를 극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정하고 조직이라는 체계를 따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막무가내식 무질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자신이 정한 질서대로, 체계대로, 책임감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또 누군가 질서에 대한 조언과 직언을 듣는다면 이내 곧 다시 자신에 맞게 질서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러다 자신과 안 맞으면 그 체계를 이어가지 않고 그만둡니다. 정관운에는 정관운답게 질서에 맞춰 살아가고 평관운에는 평관운답게 조직에 해가 되는 짓을 안 하며 살아갑니다. 조직에 민폐가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에 평관운을 통해 배우는 중이죠. 단 식신이 있으면 평관운에 제살하며 상관이 있으면 정관운에 그만둡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무관이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상관을 들고 있으면 정관운에 사회나 조직이나 남편이 부조리 있게 보이는 겁니다. 식신이 있으면 평관운에 남편이 불편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릴 뿐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럼 운이 지나가고 난 다음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하겠죠. 안 그래도 됐었는데 어차피 사람도 안 변하고 조직도 안 변하는데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는 거죠. 스스로 마음의 파동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 강의에서도 상관, 경관운에 안 하면 된다, 경관을 안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윤회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경관운에는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윤회가 끊어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럼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인 없이 상관운이 오면 분명 남편이나 조직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입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것이 희한하게 나타난 거죠. 그럼 마음 공부를 합니다. 법륜 스님의 강의도 듣고 온갖 인문학 강의도 듣습니다. 그럼 그런 운기에는 별탈 없이 지나가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중간에 마음 공부를 그만두게 되거나 스스로 내려놓는 법을 못 찾는다면 다시 타고난 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정관격은 상관운에, 평관격은 식신운에 제대로 인생 공부를 다시 합니다. 자, 종교가 왜 존재하는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4차원 얘기를 하나요?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나요? 뜬 구름을 잡는다는 것은 욕심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항상 영상을 만들며 가끔 4차원으로 빠질 때도 있지만 뜬 구름을 잡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평화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제 영상은 그것으로 성공한 거죠. 그럼 묻지마 범행도, 자살률도, 불행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도 서서히 줄어들겠네요. 현실이 원래 평화로움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종교적 얘기나 마음공부 얘기를 4차원 얘기로 치부해버리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전쟁 같은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일체유심조.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종교인들만의 설법이 아닌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살지 않은 이상 속세 속에서 살면 살수록 이런 마음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원래 악마야. 국가가 왜 이 모양이야? 삶이 전쟁이야. 부부는 전쟁의 끝판왕이야. 하기 이전에 지금 스스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지옥과 천국을 그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4차원 얘기가 아닌 3차원의 팩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많죠. 그 중에서 꿀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자연은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2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은 정관이라는 자연의 생태계를 열심히 만들어가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뿐더러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맞서지 않으며 꽃들이 다 시들었다고 꿀을 못 빤다고 스스로 고통도 일으키지 않으며 그저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꿀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양봉업자가 아무리 쎄빠지게 몸꿀을 다 뺏어가더라도 다시 꿀을 모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을 뿐이고 왜 존재하냐고 묻거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